대부분 문제나 이런 데서도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가 주목하는 거는 비슷합니다만 경제민주화에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팽시키냐 안 팽시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평가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기했던 경제민주화 핵심 아젠다, 핵심 법안 3개가 사실은 뭐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 핵심적으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번 선거가 정말 재밌는 선거가 돼야 되고 막판에 네. 그나마 이제 괜찮은 선거로 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후보가 선택을 잘했다.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서 다른 해법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니까 야당도 거기에 호응해서 본인들이 차이가 뭔지를 분명히 드러내서 제대로 한번 붙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죠. 예. 제가 아까 민생 문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뺐었는데 그동안의 경제 민주화의 논의가 주로 재벌 구조 개혁 중심으로 계속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함으로써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뭐 야당 따라하기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쟁점화시키는 것을 그냥 피함으로써 가만히 있음으로써 이걸 이제 이 차별화를 시키지 않아 왔었는데 예. 지금 내년도부터 지금 뭐 벌써 지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뭐 낮춰지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막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의 변화가 저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 자체의 폭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지금 재벌 구조 개혁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다. 경제 민주화 중에서는 특히 공정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장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내년도에 닥칠 이런 아주 경제적인 혹한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처럼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양쪽이 이제는 완전한 이 서로 다른 네. 정책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시작이 됐다. 지금 토론을 정리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시청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수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거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이 걸러지는 과정입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가려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표를 통해서 그거를 순위를 정해주는 게 전 선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냐라는 점에서 보면 역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여론조사에 보면 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대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니까 뭔가 바꿔보자라는 여론이기 때문에 야당도 거기에 제대로 호응해낼 때 그 여론을 제대로 정책화 시켜내고 쟁점화 시켜낼 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여권도 저는 마찬가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거니까 저는 쓸데없는 데 너무 에너지 쏟지 말고 이런 문제를 좀 집중해서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변 대표님. 네, 저는 민주통합당에게는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지난 총선 때도 후보 단일화 했었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호남 빼고 전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역시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0가지 경제정책, 통일정책 다 발표했는데 명백한 종북 정책이에요. 그런데 총선 때는 그렇게 해서 표를 얻은 다음에 그 합의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선 때까지 기구를 만들어서 이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감시하고 추진하겠다. 네. 근데 통진당 부정사태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할지 안 할지. 그럼 총선 때 국민 표를 받은 그 20가지 정책 합의문도 폐기 처분해놓고서 아무런 국민에게 양해나 설명도 없이 지금 이제 또 안철수 후보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또 합의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또 대선 후에 지켜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미래에 자꾸 이렇게 할 생각 말고 자기들이 과거에 약속했던 것부터 지킬 거 지키고 못 지키면 왜 못 지키는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일화 해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민주통합당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주요 주제가 단일화인데요. 두 분이 단일화 잘 이루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순적 상황과 이익을 통합해내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집신장수의 아들과 우산장수의 아들의 이익을 잘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인데 자신들의 그 이익을 통합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적 이익을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분이 충분히 이런 것의 중요성을 잘 감안해서 단일화를 이루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일화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의 파탄 상태에 이르는 민생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